그러면 FFT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지? 뭐 이랬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훌륭한 걸수록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걸수록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왜 몰랐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쓰죠. 자, W에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쓰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게 쓰느냐? 자, 그 전에 요런 건 어떻게 될까요? WN의 2K승 WN의 2K승은 2 J M분의 4파이 이렇게 되나요? 4파이 K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고 J 나누기 2파이 K. 자, 그러니까 n이 물론 짝수일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W n 나누기 2.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일 거니까 증명하는데 W 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나누냐 하면 스몰 n이 짝수인 거와 홀수인 거로 나눠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n2분 n 아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스몰 n을 자 지금 우선 라지 n이 2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만 따지고 있습니다. 자, 스몰 n r은 0부터 자,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스몰 n 자리에 2r 자, 되겠습니다. r은 0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자, n 자리에 2r 더하기 1 2r 더하기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다시 새로 쓴 거, 저 표기를 그냥 그대로 반복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2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뒷부분은 여기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긴 해야 되는데요. 빠져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래서 뭐 어쩌다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길이가 2분의 n인 DFT식이죠. 어떤 시퀀스에다 이걸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길이가
2분의 n인 시퀀스에 대한 DFT 식이고 그 길이가 2분의 n인 시퀀스는 얘인 거죠. 그 원래 있는 시퀀스를 값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DFT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길이가 반인 거에 DFT를 하면 되는 거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반인 거에 DFT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제 뒤에 이제 예쁜 그림이 나올 거니까요. 우선은 뭐 대강 생각해 보면 x0부터 x8까지를 이제 DFT를 해야 된다면, 자, 우리가 0, 2, 뒤에 예쁜 그림 나옵니다. 잘 그려진 그림.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냥 컨셉만. 자, 4포인트 DFT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포인트 DFT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나온 결과에다가 요거 나온 결과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겠죠? 어쨌든 숫자를 곱해서 더하면 얘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방금 결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에다가 여기서 나온 숫자에다 어떤 걸 곱하긴 해야 돼요. 그 숫자부터 한 페이지에 나오는 거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8포인트짜리 DFT는 4포인트짜리 DFT를 하고 그 결과물을 잘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썼던 그 식인 거고요. 자, 요 조건까지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요게 짝수짜리에 대한 DFT를 2K라고 썼고 2분인 거겠죠. 홀수 거에 대한 반 크기 반인 거에 DFT를 이제 5K라고 쓴 거죠. 그랬을 때 전체의 DFT의 첫 번째 결과, 다시 말하면 라지 X0는 2제로 더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5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는 요거와 요거의 첫 번째 거의 어떤 선형 결합을 되는 거고, 이 전체의 첫 번째 거는 뭐 두 번째 거는 이거와 이거 뭐 두 번째 거로 되는 거고, 이런 컨셉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요게 이제 짝수 번째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홀수 번째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DFT를 하는 거죠. 반반. 그 다음에 얘를 갖고서 선형 결합, 하나는 이렇게 쭉 가고 하나는 요 상수 곱해서 더하면 얘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쭉 가고 상수 곱해서 더하면 요거 얻을 수 있고, 쭉 가고 상수 곱해서 더하면 얻을 수 있고, 쭉 가고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8포인트짜리 DFT의 계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4포인트짜리 두 개에 여기가 뭐 얼만큼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n이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 n짜리의 DFT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계산량 tn은 t2분의 n이 두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n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쓰게 되면 FFT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4포인트 DFT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0246을 04 26 이렇게 하게 되면 2포인트
D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EFT, 이 투포인트 DF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어요. 투포인트 DFT는 어떻게 되죠? 자, 투포인트 DFT, 자, XK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large n이 2인 경우죠. wn 얘는 네, C인가요 그냥? 그래서 x0는 이렇게 되고 1이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투 포인트짜리 DFT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투 포인트짜리 DFT는. 그래서 이제 투 포인트짜리 DF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이제 1이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1, 1, 1, 1 마이너스 1 이건 거죠. 그래서 뭐 투 포인트 DFT는 저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데시메이션 인 타임인 거죠. 이런 식으로 FFT를 하게 되면 컴플렉시티는 n 로그 n이 된다. 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실제로는 뭐 복잡하지 않는데,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복잡해 보이시나요? 뭐 그렇긴 한데 이걸 뭐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이거 실제로 만들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다 잘 만들어져 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 5턴에 0이어야 될 텐데 0, 1, 2, 3, 4, 5, 6, 7.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좀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물론 뭐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결국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순서인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0, 4, 2, 6, 1, 3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이진수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대로 두고 수가 0, 4, 2, 6, 1, 5, 3, 7 0, 4, 2, 6 0, 4, 2, 6, 1, 5, 3, 7 0, 4, 2, 6, 1, 5, 3, 7 이진수 써볼까요? 0, 0, 0, 1, 0, 0, 0, 1, 0, 1, 1, 0, 0, 0, 1, 1, 0, 1, 0,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어떤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자, 이쪽으로 읽으면 000, 001, 010, 011, 100, 101 이제 순서대로인 거죠. 이게 이제 뭐 필연적인 게 우리가 우선 짝수를 다 위로 올렸고 맨 처음에 분해할 때 홀수를 다 밑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 0이고 이쪽이 다 1인 건 필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은 거에서 짝수를 또 위로 올리고 홀수도 밑으로 하니까 이것도 필연적인 거고 이것도 필연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거 왼쪽 부분 입력이 이 순서를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게 열렸었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쪽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이진법 표기를 생각하신다면 이쪽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매년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16 곱하기 16포인트 DFT를 설계해라. 그리고는 그냥 처음부터 다 그래라고 하면 힘드니까 뭐
4포인트 DFT를 기본 모듈로 해서 16포인트 DFT를 설계해라.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 이슈와 함께 요 처음에 배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배치는 아까 얘기한 이진법 표기법만 잘 알고 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DIF 해가지고 비슷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뭐 비슷하고 우리가 뭐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나 갖고서 아셔서 그다음에 컴플렉시티 n 로그 n이란 거 알면 충분하니까요. DIF는 또 뭐 시험 범위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IT만 아시면 되고요. 자, 뭐 마찬가지로 뭐 원한다면 인버스 DFT도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뭐 n로그 n의 복잡도인 거고요. 뭐 비슷한 컨셉으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만 다르지 포워드나 백워드 시경이 비슷하니까요.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FFT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참 이거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도가 단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데 정말 쓸모가 있는 것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FFT 알고리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DFT를 하고 FFT죠. FFT를 하고 FFT를 하고 그다음에 개수를 곱해서 인버스를 하는 게 그냥 필터보다 굉장히 이피션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그게 계산량이 줄까? 왜 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시퀀스의 길이가 n인 거죠. 그 다음에 필터의 길이를 뭐 k라고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필터링에 필요한 계산량 곱하기 개수를 생각한다면 원소 하나를 얻는 데 있어서 곱하기 k번을 해야 되겠죠. 타임 도메인에서 한다면. 그렇죠? 필터의 길이가 k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시퀀스의 길이가 n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의 길이가 k인 거고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원소 하나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가 시퀀스인 걸 얻고 싶다 그러면 얻게 되면 kn의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FFT를 써서 하게 된다면 얘를 xn을 FFT 하는데 n 로그 n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필터 FFT 하는데 n 로그 n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는데 대략 n 뭐 복소수다 그럼 4n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더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버스 FFT 하는데 n 로그 n 그래서 n 로그 n의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필터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 그러니까 필터가 뭐 한 칸, 두 칸 이러면 뭐 타임 도메인이 빠를 수도 있는데 우리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하고 뭐 이런 데 보셨죠? 필터 탭수 수십 개, 수백 개 이게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K가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 거죠. 뭐 대략 K가 N이랑 비슷하다. 뭐 2분의 N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쪽은 N 스퀘어의 비례를 하는 거고요. 이쪽은 N 로그 N. 그러니까 뭐 이게 N이 100만이라 할지라도 뭐 로그 N 그러면 이제 수십 바로 되니까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뭐 우리 이제 직관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퓨리에 도메인에서
FFT를 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인버스를 하는 방식의 필터가 이런 식의 필터 구현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필터 탭수가 그렇게 짧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좀만 복잡한 것들 때문에 필터 탭수가 많아요. 우리가 뭐 두 칸, 세 칸짜리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는 굉장히 흔하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구현은 타임 도메인에서 하지 않고 FF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n이 뭐 k가 긴 건 내가 오케이 좋은데 n이 훨씬 더 긴 거죠. 1시간짜리 녹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k가 긴 거는 좋은데 필터가 그래도 n에 비해서는 엄청 짧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이제 n 로그 n 이제 요 대결인데 이제 뭐 k가 얼마보다 크다고 그러면 여전히 위에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굉장히 길다.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녹음 분량이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다 하고 이걸 다 0을 채워 가지고 그 FFT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기 그다음에 인버스 FFT 하는 거는 굉장히 메모리 관점이나 뭐 딜레이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배우셔야 될 게 이제 ETSP 시간에 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DFT 알고리즘을 써서 요 상황. 이게 이제 굉장히 긴데 뭐 이론적으로 다 0 채워 넣어서 하면 되는데 0 채워 넣어서 하자니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좀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없냐. 이게 마지막으로 배우실 내용이고요. 그 이름이 이제 오버랩 앤 세이브, 오버랩 앤 애드. 뭐 두 개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이제 요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면 요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